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보처리 기능사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수많은 고민과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사 친구의 유명세를 타고 친구의 소개로 여기까지 오시게 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수많은 고민들은 이제 떨쳐버리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따라만 오면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만 믿고 순서대로 수업만 열심히 듣고 따라오시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은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수업 시간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고민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신다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합격 도우미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또 시험의 과목은 어떤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자부심을 드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자,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은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자, 오늘날 정보화 사회. 자,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입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은 수많은 오늘날의 데이터가 가공 처리되어서 여러분만의 어떤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 이미 엄청나게 큰 정보를 획득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 수많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세싱, 가공 처리해서 여러분만의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 자체가 단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 속에서는 오늘날 IT 시대,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식들을 속속들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림으로써 자격증의 취득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떤 지식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처리 자격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거 정보처리 자격증은 조금 그 관련이 있으신 분, 그리고 대학교에서 전자계산과나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따는 자격증이었다고 했을 때, 현재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어떤 가산점이나 또는 이력서에 컴퓨터 자격증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이 정보처리 자격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IT 관련된 지식과 또 데이터 분석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정보처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IT 기술의 어떤 지식들을 습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인 입장에서 IT 전공자만큼 그런 IT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에는 응시 자격 요건이 필요로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정보 처리 기능사는 맨 아래쪽에
전 학과에서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 자격 요건이 없이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치원생도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이 시험을 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를 초등학교를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교를 나오든 응시 자격이 전혀 없이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인 자격증인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전공 제한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취득하고 몇 년 후에 또 관련 경력만 쌓으신다면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사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이 정보처리 자격증은 1년에 시험은 언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정보처리 자격증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격증 발급 기관이죠. 자, 거기서 만큼 정기시험은 1년에 4번이 있습니다. 자, 횟수로는 1회부터 5회까지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칠 수 있는 정기시험은 1년에 4번이 있다는 거. 1회 시험과 2회 시험, 그리고 3회 시험은 없고요. 4회 시험과 5회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최종 실기시험까지 치셔야 최종 발표일에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회가 왜 빠졌냐면 3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졸업 예정자에 해당되는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필기시험을 면제를 받고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3회 시험입니다. 5월경에 실시가 되니까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계고 3학년 학생들은 기사 친구로 전화하셔서 어떻게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자세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정보처리 기능사의 시험 중에서는 이런 정기시험 말고 매달 한두 번씩 상설검정, 상시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연 25회까지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실기시험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시험 말고 상시시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거나 상시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거나 자격증의 표시가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날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시험을 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처리 기능사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1차 시험은 이론시험, 필기시험이 되겠고요. 2차 시험은 실기시험인데 정보처리 자격증은 뭔가 컴퓨터를 만지면서 시험 치는 실기시험이 아니라 역시나 종이에다가 필답형 형태의 주관식이라고 하죠. 역시나 필기 형태로 실기시험을 친다는 거. 물론 완전 주관식이 아니라 답항보기, 이따 OMR 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42개의 답항보기 중에서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과목 20점,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 활용 20점, PC 운영체제, 그리고 정보통신 일반이라는 과목이 각각 20점에서 문제 수로 따지면 총 80문제가 되겠어요. 자, 80문제 중에서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80문제 중에서 48문항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꽈락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꽈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전자계산기 일반 패키지 활용 PC 운영체제를 만점을 받아서 총 60점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과목인 정보통신 일반 과목에서 7점을 맞게 되면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 총 67점을 맞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하지 않게끔 학습을 해야 된다. 자, 정리하자면 최소 어느 한 과목에서 20개 중에서 8개 이상을 맞으시면서 전체의 점수가 48개 이상을 맞추시면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필기시험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도 소홀하지 않고
전 과목 4과목을 충실히 학습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시험을 치실 때는 역시나 과목이 총 4과목인데요. 자, 실기시험은 2차 실기시험은 꽈락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과목에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에 충실해서 그 과목을 만점 받으면 합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이 총 배점이 60점이 되겠죠. 자, 이 60점을 모두 맞고 나머지가 모두 0점 처리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목을 모두 맞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DB 구축 및 관리와 신기술 동향 전산 영어도 학습하는 방법을 제대로 강의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여권처럼 생긴 수첩 형태의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여러분 손에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필기시험의 OMR 카드는 기본 여러분들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쓰던 OMR 카드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이 필답형 주관식이라 해서 OMR 카드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총 8문항이 나온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40개의 문항이 존재를 하죠. 이 40개 중에서 답이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3번에만 OMR 카드에 마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강의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최종 모의고사나 또 기출문제를 풀 때 OMR 카드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답형 주관식 형태의 2차 시험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OMR 카드까지 정리를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규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총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 강의, 핵심 요약의 본 강의를 충실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본 강의가 어느 정도 강의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순서대로 또박또박 열심히 저를 믿고 따라와서 들으신다면 본 강의만이라도 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신다면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왼쪽에 특강이라는 부분은 그때 따라서 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는 특강을 만들어서 매회 시험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지원하는 형태의 강의를 또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3위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합격을 인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역시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은 따로 할 게 없이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첫 번째 보여드린 화면이죠. 여러분들은 고민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셨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강의실 내에 들어오셔서 제1강부터 순서대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강의 속에서 수많은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은 누구 것이냐?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그날 저와 함께 멋지게 건배하는 또 하이파이브하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수많은 사이트의 강의를 들어보셨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또는 독학으로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믿고 기사친구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 강의에서 열정적인 강의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코끼리 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듣지 말고 항상 전체를 크게 보는, 코끼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윤곽을 잡고 크게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 조대호를 믿고 기사친구를 믿고 지금부터 열심히 강의를 들으신다면 자격증은 여러분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서 본 강의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